안녕하세요, 콩가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겨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기본 안내서와 같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보통 11월 말부터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이 기간에 오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바르셀로나 겨울 여행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겨울철 날씨는 어떻고 그에 따른 옷차림은 뭘 챙겨와야 되는지, 주목할 만한 이벤트와 축제는 뭐가 있는지, 그 연말 연초 연휴 기간에 상점 영업일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겨울에 꼭 해야 할 투두리스트와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가볼 만한 근교 도시까지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르셀로나 겨울 여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포근한 날씨예요. 한국이나 타 유럽 국가의 날씨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덜 춥고요. 그러다 보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아니면 해변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마시는 등 야외 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이 비수기다 보니까 항공권이나 호텔 요금도 좀 저렴해지고, 또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에서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겨울에는 그 사람들 붐비는 정도가 덜합니다. 성당이나 공원 같은 그런 유명 관광지도 하루 이틀 전 혹은 당일에 예약해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많고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바르셀로나 겨울 여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단 겨울에도 성수기 시즌은 있어요. 우선 그 크리스마스부터 이듬해 1월 6일인 동방박사의 날까지 한 2주 정도가 있고, 또 보통 2월 말쯤에 열리는 MWC, 그 모바일 국제 박람회 기간도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특히 그 MWC 기간은 숙박비가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일정 조절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이 기간은 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여행자들에게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숙소 비용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바르셀로나 겨울 여행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물놀이를 못한다는 거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좀 제한된다는 건데, 물론 물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이 겨울바다만이 주는 또 독특한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바르셀로나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들은 확실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다소 아쉽다는 겁니다. 겨울에 유럽 여행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 예쁜 크리스마스 마켓이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진짜 너무 예쁘고 화려해가지고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솔직히 바르셀로나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물론 까가네르나 까가띠오 등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동유럽이나 독일에 있는 마켓과 비교했을 때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은 날씨와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1, 2월 가장 추운 시기에 평균 온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한 5도 안팎, 그리고 낮에는 한 15도 안팎을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 지중해 햇빛이 우리나라 햇빛보다 훨씬 더 뜨겁고요. 또 바람도 이게 바닷바람이라서 꽤 찬 편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이나 바람의 유무에 따라 실제 표시된 기온보다 더 덥거나 아니면 춥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이 워낙 춥기 때문에 한국에 있다 오신 분들은 분명히 따뜻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옷은 어떤 걸 챙겨와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를 생각하고 옷을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패딩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맥시멈 쇼패딩 정도? 일단 저는 두꺼운 패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두꺼운 게 유니클로에서 나온 좀 두툼한 그 후리스고요. 진짜 추운 날에는 그 속에 그 히트텍을 껴입는 것으로도 늘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 햇빛과 바람의 유무에 따라 하루에도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 둘을 모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두껍고 무거운 그런 겉옷 하나를 챙겨오기보다는 기온에 따라 쉽게 입었다 벗을 수 있는 좀 얇은 옷들을 여러 개 챙겨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피는 작지만 또 보온성은 뛰어난 경량 패딩이나 히트텍 같은 거는 진짜 꼭 챙겨와야 할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온돌 시스템이 아니고요. 또 대부분의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풍이 심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으면 춥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오실 때 좀 두툼한 잠옷이나 수면 양말 같은 거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통 여기는 히터나 라디에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굉장히 건조해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뭐 수분 크림이나 마스크팩 아니면 미니 가습기 같은 것들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겨울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와 축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의 메인 이벤트는 단연 크리스마스 마켓이죠. 11월 말부터 12월 23일까지 그 고딕지구에 있는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과 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 이렇게 두 군데에서 열리고요. 그중 고딕지구에서 열리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카탈루냐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조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1월 6일 그 동방박사의 날까지 도시 전역에 예쁜 크리스마스 조명이 설치됩니다. 그중 까사바띠오 앞에 있는 대로변이죠. 그 파세이 데 그라시아 거리를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람블라스 거리, 앙헬 거리, 레이알 광장 또 벨 항구 쪽에도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에는 노체비에하라는 새해 전야 행사가 열립니다. 저녁에 몬주익 분수대 앞에서 공연도 보고 또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새해를 맞이해요. 1월 5일 밤에는 동방박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사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데요. 여기 스페인에선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이날 동방박사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1월 5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고 1월 6일이 크리스마스 당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간에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2월 12일을 전후로 에우랄리아 축제가 열립니다.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녀이자 또 대성당 꼭대기에 있는 그 동상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 축제 기간 동안 고딕지구 내에서 정말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인간탑 쌓기, 꼬레폭, 그리고 사르다나와 같은 그런 카탈루냐 전통 문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여담으로 지금은 그 매년 9월에 열리는 메르세 축제가 바르셀로나의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 에우랄리아 축제가 메인이었다고 해요. 메르세 축제마다 비가 내리는 전통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메인 축제에서 밀린 에우랄리아 성녀가 슬퍼서 우는 거다라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월에 빼놓을 수 없는 축제가 바로 카니발입니다. 사순절 이전에 열리는 가장 역동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고요. 다들 이렇게 화려한 분장을 하고 진짜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카니발은 바르셀로나에서도 열리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40분 거리에 있는 시체스라는 곳에서 열리는 게 더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메인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쇼핑 정보도 빼놓을 수 없겠죠. 겨울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겨울 정기 세일 이렇게 두 개를 주목해야 하는데 먼저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당일 하루만 세일하는 게 정석이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며칠 정도 이어가는 곳들도 많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12월 한 달 자체를 세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 더,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FC 바르셀로나 스토어에서 조금 큰 폭으로 세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 정기 세일은 동방박사의 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1월 7일부터 한 2달 정도 진행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엔 더 일찍 시작하는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튼 겨울에 오시는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겨울 정기 세일 이 두 기간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저렴하게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그 연휴 기간 영업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겨울 성수기 시즌이죠. 크리스마스부터 이듬해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까지 한 2주 정도를 연말 연초 연휴 기간으로 보는데 이때 관광지, 식당, 상점들이 정상 영업을 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로 가는 대표 관광지는 대부분 연중 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처럼 종교 시설의 경우 그 크리스마스 기간과 새해 첫날 또 동방박사의 날 때는 내부 행사로 인해 단축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그때 단축 영업을 하고요. 뭐 바르셀로나 대성당이나
산타마리아 델마르 성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그 입장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문 예정인 그 날에 맞춰서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축 영업을 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티켓 수량이 적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과 상점 영업일도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에 한 대형마트에 붙어 있는 공지사항을 찍은 건데요. 여기서 빨간색은 문을 닫는 날이고 초록색은 단축 영업을 하는 날이에요. 아래쪽을 보시면 12월 25일과 26일 그리고 1월 1일과 1월 6일 날 문을 닫습니다. 이게 실제 스페인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날입니다. 7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요일이라서 문 닫는 날로 표시를 한 거고요. 24일과 31일은 단축 영업을 한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 연초에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 영업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딱 지켜서 지켜야 하는 곳들 있잖아요. 뭐 백화점이나 이 대형 마트나 아니면 또 자라와 같은 그런 대형 매장들, 그런 곳들은 보통 이 영업일을 지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나머지 뭐 식당이나 작은 상점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상 그 센터에 위치한 매장들은 대부분 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상점들은 몰라도 식당들은 대부분 열기 때문에 뭐 밥을 못 먹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미리 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요즘은 꼭 전화하지 않더라도 구글맵이나 뭐 더포크 앱 같은 걸 통해서 쉽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겨울에 해야 할 투두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봐야겠죠. 아까 소개했던 크리스마스 마켓 가가지고 뭐 까가네르, 까가띠오 같은 그런 카탈루냐 전통 문화도 한번 살펴보면 좋고요. 저녁에 그 조명 따라서 쭉 한번 산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세이 데 그라시아부터 고딕지구를 지나 람블라스 거리, 그리고 마지막 항구까지 쭉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어 버스를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주요 도심을 도는 2층짜리 버스가 있는데 그거 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딕지구에 크리스마스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하나 있는데 시간 되면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복권을 한 장 사야 됩니다. 여기에 그 엘고르도라고 크리스마스 복권이 하나 있어요. 총 상금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복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스페인 사람들의 한 70% 이상이 이 복권을 구매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의 대표 문화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 21일까지 판매를 하고 22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추첨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뭐 재미로 복권 한 장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록 20유로긴 하지만 저도 한번 당첨 경험이 있을 정도로 확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스페인에는 굉장히 독특한 새해맞이 문화가 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12번의 종이 울리고요. 그 종소리에 맞춰서 포도알 12개를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꼭 그러지 않더라도 31일 저녁에 숙소에서 TV 틀어놓고 까바 한 잔 마시면서 시간 보내다가 딱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 포도알 12개 먹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바르셀로 네타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본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침 일찍 나온 김에 멋진 일출도 보고 또 해변 따라 쫙 러닝하면서 땀도 빼고 마무리로 따뜻한 커피 한 잔까지 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겨울에 꼭 먹어야 할 음식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선 보통 까넬로네스라고 하는 약간 라자냐 비슷한 요리도 많이 먹고요. 에스쿠데아라고 하는 따뜻한 국물 요리도 먹습니다. 이 둘 다 카탈루냐 전통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뚜론이나 볼보로네스 아니면 바르키오스와 같은 디저트도 많이 먹습니다. 뚜론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뭐 나머지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눈에 띄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 카탈루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색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깔소따다입니다. 양파 품종의 커다란 대파를 센 불에 익힌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서 하얀 속살을 로메스코라는 전통 소스에 찍어 먹는데요. 야, 이게 진짜 맛있어요. 특히 그 스테이크랑 레드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깔소따다를 계속 먹으면 좀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하고
깔소따다를 곁들인다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깔솥이 보통 1월에서 3월까지 판매를 하는데 요즘 날씨에 따라 조금 일찍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월에 오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식당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렌지 착즙 주스도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형마트에 가면 과일 파는 코너 옆에 오렌지 주스를 파는 기계가 있어요. 빈통에 직접 담아서 구입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또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오렌지 주스는 1년 365일 판매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맛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판매하는 그 오렌지의 생산지와 품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중 발렌시아산 오렌지가 유명한데 그게 보통 11월 말에서 한 6월까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더 맛있는 오렌지 주스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가기 좋은 근교 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르셀로나 근교 도시 8곳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중 겨울에 가면 더 좋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겨울에 가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오히려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바다가 메인이 아닌 도시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몬세라트와 지로나를 꼽을 수가 있고요. 또 타라고나와 피게레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타라고나는 앞서 소개한 깔솥의 원산지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겨울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오히려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엔 스키장으로 바뀌는 발데누리아에 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를 바꿔서 안도라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인구 8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낮은 부가세와 면세 때문에 쇼핑 천국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기는 스키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또 대형 스파도 있어서 겨울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노드터미널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충분히 바르셀로나에서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안도라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겨울여행 안내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올겨울 바르셀로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제가 다룬 내용들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치시마스 라티아.